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 제가 그 시조 한 수를 읊어보겠습니다. 삭풍은 나무 끝에 불고, 병월은 눈 속에 찬데, 만리 변성에 일장금 짚고 서서, 긴 바람 큰 한 소리에 거칠 것이 없애라. 여진족을 밀어내고 국경을 그 압록강과 두만강으로 확정하기 위해서 그 압록강 쪽에는 최윤덕, 이천 이런 분들이 가서 열심히 일하고, 함경도에는 김종서를 보내서 이제 육진을 개척했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 최윤덕이나 김종서는 사실은 다 이 과거 출신 문인들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알고 보면 문무를 겸한 사람들이 된 거죠. 장군, 최윤덕 장군, 뭐 김종서 장군이라 하지만 사실은 원래 문과 출신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이 삭풍은 나무 끝에 불과할 때 삭자, 삭망 그러면 삭하면 이거는 삭은 초하루고 이 망은 보름이잖아요. 삭망. 그래서 삭풍 그러면 말이죠, 북쪽에서 부는 바람이라 해가지고요, 이게 바로 북풍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삭풍은 나무 끝에 불고, 그런데 여기서 글자를 바꾸면 북풍은 나무 끝에 불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지 않아도 지금 말이죠, 삭풍, 북풍이 쌩쌩 보르되는 이 추운 엄동설한인데, 또 말이죠, 이 정치적인 북풍이 불었다 안 불었다, 분다 안 분다, 이렇게 해서 더욱더 춥고 한심한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참 말도 많고 걱정도 되는 이 원자력 발전, 이것 때문에 이 북풍이라는 말이 또 나오고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이 북자와 풍자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북자는 우선 뭐냐면, 보통 여러분 북자 하면 북녘북, 이건 원래 이 글자가 생겨날 때 한 사람입니다. 저쪽을 보고 서 있고, 한 사람은 그 반대편을 보고 서 있어. 두 사람이 서 있는 모양이에요. 이 표현에서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된 겁니다. 이것도 사람이고 두 사람이에요. 두 사람. 그런데 이 글자는 원래 무슨 뜻으로 만드는 거냐 하면, 사투리 덩어리, 등짝, 이 등이라는 본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여기서 두 사람의 덩어리 부분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등이라고. 그런데 이것이 동서남북 할 때 방향을 의미하는, 방향을 글자로 만드는 게 참 어렵죠. 그래서 옛날부터 말이 먼저 있어서 북, 중국말로 베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발음을 덩어리 배 하고 발음이 같았기 때문에 이걸 빌려 가지고 가서 이거를 북자로 방향으로 써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럼 덩어리는 어떻게 하지 하다가 이 밑에다가 이거 있죠, 이게 뭐냐면 육달을 그래가지고 사람의 몸을 뜻하는 겁니다. 원래 살이지만 몸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간이니 폐니 모든 글자에 보면 이게 들어있잖아요. 사람 몸에 다 이게 들어있잖아요. 간장, 장기, 오장, 육팔, 장자, 다 이게 다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걸 집어넣어 가지고 만든 글자가 바로 이게 뭐냐면, 이게 덩어리 배자예요. 덩어리 배자. 예를 들어 배반하다 그런 말이죠. 배반하다 그러면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등지고 반대하다 이런 말이니까요. 그러니까 믿음과 의리를 저버리고 돌아서다. 이거 배반자라고 하잖아요. 이런 뜻으로 쓰게 된 겁니다. 등지다 말이죠. 이렇게 된 거예요. 북자는 이렇게 된 것이고, 그 다음에 풍자는 바람풍. 그런데 풍자는 좀 복잡해요. 여러분, 이 상상의 새, 상상의 이 하늘을 나는 게 용도 있지만, 상상의 새 가운데 봉이라는 게 있잖아요. 용봉이 다 상상이라고 그러잖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사실 봉은 말이죠, 공작, 중국 사람들이 보기 힘든 남쪽에서 사는 꼬리 긴 아주 멋있는 새, 공작새. 저도 한번 대만에 있을 때 장대천 선생이 살던 집에 가서 장대천 선생이 남미에서 키우다가 대만으로 가져온
공작새를 보았는데 꼬리가 조금 더 거짓말 못하지 않고 꼬리가 5m쯤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긴. 깜짝 놀랐어요. 예. 그걸 막 이제 사람들이 봉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정말 그 멋있더군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봉자, 이 봉이 김선달 할 때 봉자. 이 글자하고 풍자는 원래 같은 글자예요, 여러분. 같은 글자예요. 왜 같은 글자였냐? 자, 그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풍자를 이해하려면 봉자부터 이해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봉은 여러분 알다시피 여러 형태로 갑골문이나 금문에 보면 여러 형태로 그려 놓았는데 다 이 사전을 다 여러분께 보여드리지 못하는 게 좀 미안하고 부끄러운데요. 이 머리 부분이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가지고 몸을 이렇게 놓고는 여기다가 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날개를 이렇게 그려 놓고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다 이렇게 좀 이렇게 상당히 이 볼게 꼬리가 이 부분은 여부터 하면 꼬리가 이 다리를 하면 이 꼬리가 굉장히 긴 꼬리를 그려 놓았죠. 이렇게도 그려 놓았고 또 어떤 그림을 그렸냐면 어떤 데 보면 또 이렇게 하고 말이죠. 이렇게 단하게 해놓고 말이죠. 여기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하고 그런데 이게 재밌는 건 뭐냐면 요 부분에다가 말이죠. 요런 모양을 그려 놓습니다. 요렇게 하고 요렇게 요런 거를 요렇게 잘못 보면 뭐 과일 과자 비슷한 이런 글자를 이렇게 그리는 게 이렇게 나타나요. 여기 뭐냐면 꼬리에 있는 그 무늬, 봉의 꼬리에 보면 태극 무늬 비슷한 게 좀 여러 개 있어요. 요 무늬를 그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봉자는 뭐냐면 이 글자에 하도 복잡한 여러 가지 있으니까 사람들이 야 이거 어렵다 해서 여기 이 글자에도 보면 되게 여기에다가 보면 또 여기 다 이런 게 붙어 있어요. 이런 게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위치는 여기도 좋고 여기도 좋고. 이게 뭐냐면 이게 발음 기호인데 이 글자가 뒤에 변해 가지고 이 글자로 변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렇게 이 바늘 두고 옆에서 청동을 만든 바늘 드는 반이죠. 바늘 옆에서 본 모양이에요. 이게 바로 이 글자로 변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바람을 요건 발음 기호, 요것도 발음 기호. 그러니까 이 반자하고 봉자하고 옛날 고음은 음이 같았던 것 같아요. 지금은 분화돼가 하나는 반, 하나는 봉, 풍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위로 올라가면 고음이 같았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런 게 다 그리기 너무 힘드니까 그냥 보통 새를 그린 이 세조자에다가 아까 이 요거 발음 부호죠. 이걸 집어넣어가 봉자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렇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풍은 뭐냐? 여기 요 부분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거는 발음 보호이고 이 발음 보호죠. 봉 혹은 풍 하는 발음 보호인데 여기에다가 요 부분 요거 태극무늬 비슷한 요거 이 봉의 그 꼬리 부분에 있는 요 아주 그 상징적인 아주 아름다운 요 부분을 여기다가 그려 놓은 겁니다. 요렇게. 근데 요것이 말이죠. 뒤에 모양이 요거 정확히 알지 못한 사람들이 여러분 벌레충의 약자인 요 충자 혹은 요 글자는 이 뱀 회자도 돼요. 뱀회. 그래가지고 이 뱀에 보면 사자에 보면 여기 이렇게 들어가는데 요것도 뱀이에요. 요 글자를 그만 집어넣어 가지고 요렇게 이 벌레인 것처럼 써버린 거예요. 그 사실은 아니고 요것이죠. 이 봉새의 꼬리에 있던 마크, 아름다운 마크. 이것이 여기에 들어가서 이렇게 변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봉자나 이 풍자나 똑같죠. 그런데 둘 다 봉인데 왜 이 글자는 바람이라는 의미를 쓰느냐? 여러분, 봉새나 붕새는 같은 겁니까? 봉이 하늘을 떠가지고 구만리 장천을 날아서 멀리 가서 장자 앞에 보면 소요 앞에 그런 나오잖아요. 분명히 고기 한 마리가 있는데 고기가 변해가지고 말이죠. 새로 변해가 새로 봉이 되는데 이 날개를 구름짝 같은 날개를 벌리고 큰 바람을 타고 저 남쪽으로 날아간다. 어마어마한 스케일이 이 장자는 펴면 그게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이 붕새가 뜰 때는 바람이 있어야 되고 또 날개 치면 엄청난 바람이 생긴다 해가지고 이 글자는 바람이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이 글자는 이 봉새는 새로 사용하고 이게 이 역할 분담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같은 글자죠. 출발이 같은 거예요. 아까 그린, 그 복잡하게 그린 그 새, 그 부분에, 마크 부분을 떼가지고 집어넣은 것이, 요렇게 생긴 마크를 집어넣은 것이, 요것이, 그만 쓰다 보니 이렇게 변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충자나, 그죠? 회자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된 거예요. 오늘은, 북풍. 예, 북풍. 그렇지 않아도 추운데 말이죠. 북풍이 분다, 안 분다? 분다, 안 분다? 더욱더 우리 모든 이 국민들을 춥게 만드는, 가슴 아프게, 한심하게 만드는 이 정치적인 북풍. 이 과연 북풍인지, 아닌지. 답답하지만, 조만간에 세월이 답을 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은 이 북풍에 대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